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1, 3월 강의가 시작이 되었죠. 이 강의가 시작이 되었는데 강의에 대해서 여러 문의도 해주시고 또 1에서 3월달 이렇게 겨울방학 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공부 방법에 대해서도 많이 문의하시고 그 다음에 스터디는 또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건지 또 많이 문의를 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제가 정보를 제공하고자 이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제 기본 강의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끝내주는 기본 이론 강의에서 수업 진행 방식은요. 큰 틀에서 먼저 전체 도식화를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제 교재에 이제 보시면 이렇게 먼저 도식화 부분이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도식화 부분에 대해서 큰 틀에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도식화 큰 틀에서 한다면 이제 이런 세부적인 부분들, 그래서 뭐 정신의학적 분류라든지 교육적 분류, 그 안에 내재와 외재와 이런 세부적인 도식을 설명드리고 그에 관련된 이런 본문의 내용들을 저희가 훑어볼 거예요. 이런 본문의 내용들을 쭉 훑어보시면 이와 관련된 기출문제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들을 한번 풀어보고 다시 이렇게 도식으로서 배웠던 내용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큰 틀에서 도식화를 설명한다면 좀 더 세부적인 도식화 후 교재 내용을 보고 내용을 체크해보고 이걸 통해서 기출문제 풀고 다시 도식화를 통해서 내용을 정리하는 거. 그래서 이해도하고 계속 구조화를 잡는 틀을 1월에서 3월 과정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재 구성은 앞에 수업의 진행 방식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도식화가 있고 본문의 내용이 있고 그에 따라 기출문제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서도 했고요. 오늘 자폐가 끝났는데 이렇게 각각 장애 영역이 끝나면 선생님들은 이제 온라인으로 형성평가를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형성평가를 통해서 온라인에 이렇게 입력을 하면 점수도 주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와 비슷한 형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단답형의 형식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간단한 지식들은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성평가도 보고 기출문제도 보고 해서 기본을 튼튼히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1, 3월 안에서 여기서만 끝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서진 선생님이 작년에 우리가 기출을 특강을 할 때 핵심 기출 키워드라고 해서 핵심적인 내용만 제가 또 강의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게 무료 제공도 하는데요. 이 무료 제공은 책이 나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책을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지만 보통 3월 정도에서 1에서 3월 수강생 분들은 다 들을 수 있게끔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있는데 이건 조금 이따 하고요. 그럼 수업 진행 방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렸으면 공부하는 방식에 대해서 많이 물어봐요. 선생님 제가 1, 3월에 공부 계획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공부하는 스타일 각자 다릅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초수생의 경우에서는요. 처음에 내가 지식을 지금 습득하는 과정이잖아요. 그 습득하는 과정 안에서 선생님들이 처음부터 완벽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1월에서 3월에서는요, 1월에서 3월 달까지는요, 저희가 9주 강의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영역이 기출에서는 어떤 것들이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지 내용을 이해하고 구조화를 우리가 계속 하는 작업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이때 습득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이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완벽 아니라고 했습니다. 흐름만을 파악하는 것도 큰 재산이구나. 그럼 이런 큰 흐름을 파악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지금 정소 잡히는 양이 적어요. 이제 한 가지 우리가 크게 고비라고 한다면 고비가 아닌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문행 파트가 정서자폐에 합한 것보다 양이 더 많은 책의 페이지가 나올 거예요. 그만큼 특수교육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이제 내가 철저히 계획한 것에 이루어지지 않고 밀리는 과정이 이 시기가 될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또 다음에 봐야지 하면 다음에 못 보거든요. 항상 중요한 건
예습도 중요하지만 복습입니다. 내가 진도가 잘 나가지 않을 경우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배웠던 걸 또 잊고 또 잊고 이런 과정들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계속 쉬운 영역에 있어서는 다음에 봐도 쉬워요. 그러면 정서 잡혀서 완벽하게 공부하지 마시고요. 미리부터 조금 더 문행은 어렵다라고 했었기 때문에 문행에 관련된 도식을 한번 보시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어떤 건지 쭉 읽어보세요. 그럼 선생님이 실제 수업에 진도를 나갈 때 그 진도에 나갔던 내용들을 또 다시 한번 처음 보는 것보단 두 번째 볼 때 훨씬 더 이해가 높고 기출문제를 보는 그 시야도 더 넓어질 거죠. 이걸 통해서 쭉 전체 문행 파트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또 이걸 또 다시 복습을 하면서 계속 철저하게 구조와 내용이 이런 과정들이 나가는 건데요. 계속 얘기하지만 누구든지 이제까지 지금 질문하는 분들 정서 잡혀는 정말 완벽하게 하려고 질문을 엄청 많이 지금도 하신다니까요. 근데 3월 달에도 이건 너무 쉽고 재밌어요. 그러니까 제발 여기에서 좀 안 하라는 건 아니고요. 더 중요한 문행을 우리가 더 나아가야 되는 영역이 있으니까 이걸 미리 예습하고 복습부터 하고 그리고 이것에 관련된 기출문제를 뭐 이 순간의 영역만 보지 마시고요. 추후에 지적장애를 한다든지 혹은 또래 그 통합에 관련된 내용을 하실 때에도 중간중간 계속 수시로 보셔야 돼요. 이 수시로 본다는 건 친숙하게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친숙해야 그 글의 내용이 더 다가올 것이고 그 내용을 통해서 기출문제에 관련된 적용했던 그 시야가 넓어진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는 1, 3월에 해당하는 내용도 쉬운 영역은 제외 혹은 안 하라는 것보다는 간단히 살펴보고 넘어가자. 그리고 어려운 것들에 해당하는 영역, 아까 문행을 대표적으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고비가 온다라고 했습니다. 그 두 번째 고비는 어떤 사람은 지적장애라고 하지만 양적으로 볼 때 학습장애예요. 그래서 학습장애 부분에서 이제 두 번째 고비가 와요. 한 단계 넘어가는데 또 다음 단계 산이 있네? 그럼 학습장애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이제 많이 또 물어볼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똑같은 패턴입니다. 미리부터 이제 그럼 영역이 쌓이겠죠. 정서도 있고 문행 도 있고 지적장애도 있고 통합교육도 있고 근데 학습장애 또 어떻게 해요? 라고 한다면 선생님이 이땐 예습은 좀 버거울 수 있어요. 왜냐면 그동안 쌓아온 장애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학습장애를 복습하는 방법으로 가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것도 완벽한 건 없습니다. 계속 우리는 전체 훑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나의 어떤 성공 경험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야 또 동기가 높아지는 거니까. 그래서 성공 경험은 보고 안 쓰고 그러니까 즉 보고 쭉 보고 이거를 안 보고 이렇게 안 쓰는 것까지 이렇게 계획을 거창하게 잡지 마시고 내가 적어도 전체적인 학습장애를 배웠으면 한 번 정도는 자세히 있고 선생님이 나눠줬던 기출문제를 꼭 이건 전체 풀어보기 이런 식으로 계획을 조금은 작은 범위에서 성공 경험을 많이 안겨줘야 그 다음 단계로 또 갈 수가 있는 것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2월 초까지 이제 끝나시면요. 또 세 번째 3권에 해당하는 단계가 또 고비가 또 와요. 여기서는 선생님들이 다 어렵다는 사람들도 있고 그중에 꼽자면 뭐예요? 라고 했을 때 또 이제 의사소통, 보완대책 이렇게 또 세 번째 또 고비가 오거든요. 역시 그럼 또 누적된 거 다시 볼 여유가 없습니다. 그냥 거기서 끝내는 거예요. 그럼 이제 누적되는 거 계속 볼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까 적어도 시각 청각이 그래도 나한테 부담이 없는 영역이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의사소통 예습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어쩔 수 없어 그냥 학습장애처럼 다 공부하고 복습으로 갈 거여서 역시 기준을 좀 더 낮게 해서 전체 의사소통이라든지 보완대책 한 번 정도는 내가 기출문제까지 교재 있는 것뿐만 아니라 선생님이 기출 살펴보기 따로 나눠주니까 그것까지 한번 살펴볼 수 있게끔 해주는 거지요. 이렇게 해서 또 2월 2월 말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2월 셋째 주까지 이렇게 진도가 나갈 거예요. 그러면 또 여기서 멈추지 않고 네 번째 또 고비가 오죠. 지체장애. 그래서 지체장애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복습은 안 돼요. 역시 복습 앞에 있는 내용 안 되니까 거기서 끝인 거고 역시 지체장애 부분에 있어서도 선생님이 가르쳐주면 또 복습. 그래서 계속 전체적으로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는 문행 같은 경우 예습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 있다. 그때는 예습까지 하고 복습까지 하면 되는 거고 학습, 지체, 의사소통은 예습까지 할 시간은 정말 없을 거예요. 그러면 나의 기준을 어떻게 해라? 낮춰라. 낮춰라. 그 낮춘 것의 토대로 한 번 정도는 기출 살펴보기까지 끝내는 거. 그래서 전체를 한번 살펴보는 시야가 너무너무 중요하대. 그것만이라도 내가 반드시 1, 3월에는 해야지라고 하는 것을 실천 한번 해보세요. 근데 생각보다 잘 안 될 거예요. 그래도 계획을 철저하게 해서 실천하는 자세.
사실 마음하고 행동은 일치하지 않죠. 내 마음은 벌써 앞서가고 있는데 행동은 분명히 뒤따르지 못할 거예요. 근데 실천하는 사람이 이 시험은 합격하는 시험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135에는 그런 좁은 범위에 의해서 계획을 좀 더 세워보세요. 그렇다면 이런 이제 좁은 범위에서 초수 선생님들은 지금 서준 선생님이 얘기해 주는 것처럼 전체 영역을 훑어보는 걸로 간다면 재수 선생님들은 조금 더 확장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이미 다 훑어보셨잖아요. 뭐 어떤 내용의 어떤 기출문제가 대충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인출부터 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출이라고 했을 때 인출은 안 보고 쓰는 거잖아요. 백지로 놓고 인출 처음부터 불가능합니다. 그냥 서진 선생님이 있는 이 도식화를 따라서 쓰기라도 하자. 근데 이 따라서 쓰는 것도 이미 전체 한번 훑어봤잖아요. 내가 어려워하는 부분을 다 확인을 하셔야죠. 그래서 처음부터 인출 연습하는 게 아니라 가장 어렵고 가장 안 써지는 부분들 위주로 계속 반복적으로 써라. 그럼 예를 들어 내가 인출을 할 때 인지 모델, 여기는 처음엔 좀 잘 써지는데 자기 교수 단계부터는 잘 안 써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부분부터 내가 어려워하는 이런 중재 전략부터 처음에는 보고 쓰고 그 다음에 큰 틀의 모델링까지 또 안 보고 쓰고, 그러니까 보고 전체 썼던 것들을 여기까지는 또 안 보고 쓰고, 그 다음에 나중엔 좀 더 세부적인 것까지 안 보고 쓰고, 이거를 순차적으로 하셔야지요. 또 처음부터 안 보고 쓰는 거 이것만 몇 번 했다 또 끝나요. 그러니까 좀 요령 있게 도식화 인출도 해라. 그래서 안 보고 쓰는 게 모델링, 비디오 모델링, 자기관리 이런 식까지 된다면 나는 조금 더 나아가서 세부적인 것까지 계속 안 보면서 쓰는 연습을 하면 되는 거고, 전체적인 틀 구조화에서 안 보고 쓰는 것까지 어려우면 그냥 큰 모델링, 자기관리, 문제 해결 이런 큰 틀 안에서만이라도 도식 안 보고 인출하는 연습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꼭 재수 이상 분들은 좀 지금부터 인출을 하는 것을 습관화시키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 근데 그에 대한 기반이 되는 건 무엇이다? 제 교재에 있는 이 도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넣고 똑같이 한번 따라 쓰는 연습을 한번 해보자. 그리고 공부가 안 될 때도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재수를 하는 이상 올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독한 마음을 먹으시고 내가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까지는 시간을 조금 더 늘리셔서 확보하시든지, 반드시 선생님들이 조금은 어려워하는 부분까지 뭐 어떻게 해라? 인출을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럼 처음에는 연습하는 거 힘들어도요, 그 다음에 익숙하고 그러다 보면 언제 순간 내가 도식화를 안 보고 쓸 날이 있을 건데, 그런 안 보고 쓸 날도요 바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쩔 수 없다. 연습. 그래서 재수 이상 분들은 인출이라고 하는 것까지 같이 함께 나아가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관련된 도식을 통해서 내가 135에 재수인 분들은 인출까지 나아간다면, 사실은 초등 같은 경우는 특수교육학, 일반 초등 교육과정도 할 거고, 그 다음에 유특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일반 유아 플러스 특학, 중등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교육학 특학. 사실은 이걸 같이 병행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없거든요. 그런데 또 욕심을 내자면 특과정하고 장특법도 이 시기에 같이 보고 싶어하는 선생님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또 총론 전체 보는 거 이런 건 쓸데없는 계획인 거 아시죠? 그래서 총론도 보면 좀 더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게 기출 버전으로 본다면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과 관련된 그런 부분부터가 시험 문제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총론을 선생님들이 공부하실 때도 지금은 암기로 바로 갈 수는 없어요. 어차피 2015하고 2022를 같이 살펴봐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볼 때 우선순위는 2022로 보시고요. 2022에 해당한 초등이면 초등에 해당하는 것만, 중등이시면 중등에 해당하는 총론만이라도 파트를 나눠서 하루 아니면 이틀에 한 번씩이라도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이미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준특수교육 특과정이라고 하는 부분에 파일이 올려져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그 한글 파일은 스스로도 편집하셔도 되고 내 나름대로 쉽게 암기하는 어떤 자료로도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요. 우선적으로 135에는 총론만이라도 한 번씩 전체 읽고자 하는 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아닌 아까 파트를 좀 나눠서 선생님들이 오늘 한 10줄에 해당하는 거 아니면
15개 해당하는 거 이런 거 줄글이라도 읽어보시는 연습을 하셔야 훨씬 더 또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리고 장대법 같은 경우도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좀 많이 그러니까 더 많이 외워야 될 게 생긴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처음부터 저는 공부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거의 시험 문제를 출제 이제 경향으로 봤을 때 세 번째이거든요. 그래서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배치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것부터 우선적으로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 부분이 14조부터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14조 오늘 읽어보고 그 다음에 뭐 내일은 15조 부분 읽어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부터 장대법도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월, 3월이라고 하는 부분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공부할 시간이 많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선생님들은 그에 따라 계획에 따라 잘 하실 거라고 믿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혼자 할 수 있는 분들은 이제 혼자 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스터디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스터디는 이제 직강 선생님 분들은 저희가 이 안에서 지금 스터디 구성을 해드리고 있고요. 스터디를 직강 선생님들이 이제 제가 관리를 하려고 해요.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우선적으로 제 카톡에 다 초대를 하겠지요. 그래서 몇 점 몇 주에서 몇 시까지 뭐 이제까지 스터디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인증샷을 올리라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정해진 기간 동안 인증샷을 올리셔야 되고 이제 올리지 않는 분들은 이제 결론적으로는 강화로 가기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잘 그때부터 올리는 분들에 한해서는 제가 커피 쿠폰도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강화라는 방법을 써서 스터디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줄 거예요. 그럼 이제 줌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잠시만요. 이렇게 직강의 선생님들은 직강 스터디를 관리를 그러면 톡을 통해서 해준다고 하는데 인강 선생님들이나 지방에 계신 선생님들은 저희는요 라고 해서 약간 억울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줌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처음으로 할 거고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제 계획으로는 사실 저는 설날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어가지고 설날에 잡아서 줌을 좀 초대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거든요. 왜냐면 다음 주에 문행 어느 정도까지 해서 문행을 좀 테스트를 해보고 싶어서. 그런데 그때는 많은 선생님들이 들어올 확률이 적어서 조금은 늦더라도 이제 어쩔 수 없이 1월 넷째 주 정도 잡을 거예요. 그러면 영역이 좀 많이 있지만 정서 자폐 문행과 관련된 부분은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줌을 통해서 제가 일요일 날 몇 시까지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세요 라고 해서 카페를 공지할 거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선생님들이 많이 들어오겠죠. 그럼 생각보다 많이 들어올 거예요. 자극을 받으실 수 있는 계기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뜬금없이 제가 막 질문을 던지면 선생님들이 화면도 끄고 음소거도 하고 그럴 건가? 아무튼 약간 겁은 나기는 하는데요. 일단은 질의응답을 먼저 가질 거고요. 이제까지 배웠던 것 중에 이해가 안 간 부분들, 두 번째 부분에 있어서는 어려웠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이제 개인적으로는 도시육을 보고 이렇게 그때 설명해 드렸죠? 이 키워드 기억나시나요? 라고 하는 시간을 가지든지 일단 저도 올해 처음이어서 여러 가지를 좀 시도를 해볼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줌을 통해서 하는 시간들은 모두에게 그래도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줌을 통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럼 큰 틀에서 직강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직인간 상관없이 질의응답을 할 건데 이제 그렇다면 또 물어봐요. 선생님 그러면 직강 스터디를 하든지 인강에서 내가 스터디원을 구성을 해서 스터디를 할 건데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까요? 라고 또 많이 물어보거든요. 근데 이것은 이제 구성원들이 어떻게 정해져 있느냐에 따라서 약간은 또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초수 선생님들만 운영이 되는 그룹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재수 이상 되는 선생님들도 있을 거예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요. 큰 흐름은 똑같아요. 큰 흐름은 똑같다? 초수인 분들은 1월에서 3월 정도는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대. 그런데 나 혼자 하는 것보단 여러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범위를 좀 정하자. 라고 하는 거죠. 그 범위를 정할 때도 일단 정서자폐는 제가 계속 쉬운 영역이니까 혼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혼자 할 수 있는 부분은 굳이 같이 안 해도 돼요. 왜냐면 혼자 해도 재밌거든요. 그런데 내가 혼자 하기에는 버겁고 그리고 서로 모르는 부분들은 좀 질의응답하고 물어보고 싶은 영역이 아마 문행 파트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문행 파트부터 문제를 그러니까 영역을 선정을 하시고요. 그래서 문행 파트에서 먼저 개인적인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어디까지 공부하자 라고 해서 약속을 해요. 그래서 페이지를 정했다.
라고 한다면 그 정해진 페이지만큼 선생님들이 기출문제를 이제 푸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는 개인적인 거예요. 같이 모여서 그냥 문제 풀고 있고 이런 건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 이렇게 소중한 시간에. 옛날에는 그런 것까지 다 했었었는데요. 지금은 그런 것까지는 하지 않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정한 범위까지 공부하시고 문제 풀어봐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들어가면 되죠. 근데 제가 이 문제를 풀었는데 서진 선생님은 어떻게 해석을 해줬죠? 이것보다 좀 더 확장된 내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라고 서로 이제 기출문제에 대해서 의논을 하는데, 이때 의논은 문제를 읽고 답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지문이 어디에서 활용된 것 같은데 어떻게 응용이 될 수 있을까요? 라고 해서 조금은 더 나아가서 확장된 것들을 좀 선생님들이 고민을 하시고, 아니면은 질의응답에서 몰랐던 문제를 푸는 그 키워드에 관련된 걸 다시 한번 저는 이해가 안 갔는데 한번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에 보완을 하는 용도로 쓰이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선생님들이 그러면 선생님 저희가 약간 장의존적인 분들은 줌을 좀 이용을 하든지, 직강 스터디를 하신 분들은 스터디룸에서 이 해당하는 기출문제, 문제의 행동에 관련된 거 욕심을 한번 내보자면 안 보고 크게 도식화도 한번 해볼까요? 라고 해서 그 정해진 범위의 도식화를 안 보고 한번 써보는 연습까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안 보는 거 써보는 것까지는 굉장히 처음에 오랜 시간이 걸릴 건데요. 이걸 초수여도 습관화를 가지시면 재수 이상 분들보다 훨씬 더 속도도 또 빨리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초수인 분들은 스터디라고 하는 것을 할 때 개인적인 범위 어디까지 하죠? 약속하기. 그리고 그 해당하는 것까지 기출문제 풀기. 그러면 스터디라고 하는 의미는 그 안에서 모르는 문제들을 서로 협의해서 해결하는 거, 확장하는 것까지 스터디 안에서 하고, 여기서 끝나기보다는 내가 그럼 우리가 줌이든지 직강이든지 그래도 한 번 정도는 큰 틀을 한번 써보는 연습까지 할까요? 라고 해서 써보는 연습. 왜냐면 이건 혼자 하려면 좀 잘 안 되거든요. 귀찮으니까 나중에 해야지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큰 틀에서 써보는 연습까지 한번 해보기 라고 하는 걸로 스터디를 이제 운영하시면 될 것 같고, 재수 선생님들은 굳이 이것까지는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모여서 백지인출,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것까지 바로 하셔도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재수 선생님들은 굉장히 속도를 지금 좀 중요시 여길 것 같아요. 지금 하지 않으면 더 나중에 공부가 이미 쌓일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부터 안 보고 한번 연습해 볼까요? 라고 해서 저는 스터디의 용도는 어떤 지식을 조금 더 확장하고 이런 거는 개별적으로 이제 이미 공부했던 전략이 있으니까 하셔도 좋을 것 같고, 그냥 모여서 우리 어디에서 어디까지 문행, 페이지 뭐 이쪽에서 3쪽까지 세부적인 것까지 한번 써봐요. 만약에 세부적인 것까지를 안 써주면 내가 그 부분을 모르는 거거든요. 아니면 아직까지 물론 연습이 안 됐다든지 아니면 잘 생각이 나지 않는 부분이라든지, 그래서 그 부분을 역으로 내용을 찾아봐서 좀 더 보강하는 방법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재수 이상 선생님들은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임용은 써서 정확하게 써서 내야지 합격하는 시험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해도 중요하고 암기도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해가 되신 분들은 암기로 가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초수 선생님들은 이해까지 가기에는, 그러니까 암기까지 가기는 약간 벅차다면 전체 이해를 통해서 영역들을 훑어보는 과정으로 가셔도 돼요. 그러면 초수, 재수 선생님 너무 차이가 나요. 그럼 언제 나중에 마지막에는 실력 차이가 너무 클 것 같아요. 무서워요. 저희도 재수처럼 하면 안 될까요? 또 이런 의구심을 많이 가지는데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막판에 가면 다 똑같아져요. 그래서 재수를 하든 초수를 하든 삼수를 하든 그건 자신의 역량입니다.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속도가 처음에는 느린 것이 나중에도 최종적으로 느리다? 이건 오산이고요. 지금의 성실성이 추후에 나의 속도를 더 그러니까 흔히 그 속도를 빠르게 할 수도 있고 더디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최선을 다해서 선생님들이 하시는 것이 최종 합격으로 가는 길이니까요. 절대 제가 여러 번 얘기합니다. 스테드 하면서도 쟤는 너무 잘하는데 저만 못하는 것 같아요. 맨날 저는 암기했는데 쓰려고 하면 까먹어요. 이런 거를 많이 하십니다. 비교하지 마시고요. 그 친구는 잘 쓴 건 그만큼 노력을 했다는 거고, 아직 못 쓰는 것은 나는 더 노력해야 되는 사람인 거고, 인정해서 받아들이고 계속 나는 채우면 되는 사람이거든요. 절대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그 가지고 있는 역량은 다르고 이거는 나중에 합격으로 증명만 하면 되는 거니까 선생님들이 이 남과 비교해서 정말 불안감을 조성하지만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스터디를 하실 때 항상 이렇게 눈치 보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절대 눈치 보지 마시고 자신의 속도 그리고 그 역량이 충분히 발휘가 될 수 있으니까 한번 자신을 믿어보세요. 믿어보시고 올 한 해 잘 버티시고 꾸준히만 하시면 당연히 최종 합격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이 다 그럴 분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저랑 또 이제 줌에서 또 다시 만나시고 또 진도 테스트도 저희가 진도 어디까지 났나 제가 한 번씩 다 물어보기도 하고 해서 계속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거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올 한 해 계획된 거 선생님들이 잘 헤쳐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총정리 첫 번째 강의 방식, 두 번째는 공부 방법, 또 스터디 안에서 초수, 재수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지 그런 전체적인 것들 한번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또 궁금한 건 저희 카페를 통해서 많이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줌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해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